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벡터 해석학 중에서 기초 개념인 어, 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회전이라고 부르죠. 예, 그러면 회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전하면 뭔가 뱅글뱅글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죠?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벡터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컬은 일단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벡터장 F가 성분 P, Q, R을 가지고 있을 때 컬 F는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외우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델이라는 벡터 미분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것을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델이라고 부르는데 델은 바로 벡터 미분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I 성분은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J 성분은 Y에 대해서 편미분하시오. 그리고 K 성분은 Z축 방향으로 편미분하라는 미분 연산자예요. 그리고 컬은 바로 델과 벡터장의 외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외적하면은 행렬식의 그 행렬식을 이용해서 정의됐죠. 3타 행렬에서 첫 번째 행은 IJK, 두 번째 행은 X, Y, Z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한다는 바로 델의 성분이 오고, 그리고 세 번째 행에는 F의 성분인 PQ, R이 오는 것입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은 잠시 후에 간단한 함수에 대해서, 벡터 장에 대해서 컬을 계산해 보기로 하고, 도대체 이 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 벡터장에는 뭐 정비장이라든지 자기장이라든지 혹은 유체의 속도 벡터장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펄은 그 입자가 혹은 전하가 주어진 점에서 회전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컬을 구했을 때 또 다른 벡터가 대응이 되니까 I 성분, J 성분, K 성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컬 F도 새로운 벡터입니다. 그러면 벡터는 바로 크기와 방향이 있겠죠. 이때 회전축의 방향이 바로 컬의 방향이 되고 또 컬 F의 크기는 그 얼마나 강하게 회전하려고 하는가, 각속력 이런 것들과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을 구했을 때 컬이 0이라면 그때 우리는 이 유체는 비회전성이다, 이로테이셔널이다 라고 부르겠어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패들 휠을 한번 볼까요? 여기 패들 휠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이제 물에 놓았을 때 이 패들 휠이 회전하고 있으면 그때는 컬이 0이 아닌 것이죠. 우리 간단한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예. 만약 위치 벡터가 평면에서 x하고 y로 주어졌는데 x는 a 코사인 오메가 t고 b는 a 사인 오메가 t라면 이 운동은 반지름이 a인 원운동을 나타내죠. 그리고 운동 방향은 어떻습니까? X성분이 코사인 오메가 t, Y성분이 사인 오메가 t니까 반지름 A인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렇죠. 반시계 방향의 원운동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때 속도 벡터를 구해볼까요? 그러면 속도 벡터는 R을 미분하면 되죠. R'T를 구해보면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첫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고 두 번째 성분은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X하고 Y로 표현을 해보면 X가 A 코사인 오메가 T였으니까 두 번째 성분이 여기 V에서 오메가 X가 되고 첫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A 사인 오메가 t가 y였죠? 그래서 오메가 y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컬을 구해봅시다. 컬을 구하면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기 P에는 마이너스 오메가 y를, Q에는 오메가 x를, 그리고 R은 0을 대입하면 자, 구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네, 바로 I 성분, J 성분은 0이 되고 K 성분만 2 오메가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컬 F는 2 오메가 K다. 이것은 컬의 방향은 바로 Z축, 회전축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 Z축이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이 크기는 각속도의 2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컬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그 사실들이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첫 번째, F가 스칼라 함수로 연속인 2개 편도 함수를 가지면은 그때 그레디언트 F에 컬을 작용하면은 이 값은 항상 0이 된다. 라는 것이고,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F가 보존적인 벡터장이면, 보존적이라는 의미는 바로 F가 어떤 스칼라 함수의 그레디언트 장으로 표현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스몰 f는 라지 f의 포텐셜 함수라고 불립니다. 자, 그래서 보존적인 벡터장일 때 다시 말해서 f가 어떤 스칼라 함수의 그레디언트 장이면은 이때 컬 f는 반드시 0이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2번 사실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컬을 어떤 벡터장에 대해서 컬을 구했을 때 그 값이 0이면 f에는 반드시 포텐셜 함수가 존재한다. 즉 f가 그레디언트 f가 되는 그런 스몰 f 포텐셜 함수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예제 2번 한번 구해볼까요? 예제 2번은 f가 I 성분은 x제곱 y, j 성분은 xyz, 그리고 k 성분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f가 보존적인 벡터 장인가 이것을 확인해 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려면은 f가 보존적인지를 알려면은 먼저 컬을 구해봐야 되겠죠. 컬을 구해보면 행렬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 조금 콤팩트하고 좋죠. 그래서 3차 행렬을 여기 씁니다. 첫 번째 행에는 I, J, K를, 두 번째 행은 X, Y, Z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한 것, 그리고 세 번째 행에는 F를 써줍니다. 첫 번째 성분이 X제곱 Y, 두 번째 성분이 XYZ, 세 번째 성분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자, 하나씩 구해볼까요? I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을 Y로 편미분해서 마이너스 2X제곱 Y, 또 XYZ를 0로 편미분하니까 마이너스 XY, 여기 I 성분이죠. 그 다음에 J 성분은 먼저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을 X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XY제곱인데 이때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2XY제곱이고 또 X제곱 Y를 0로 미분하면 0이죠. 그 다음에 K성분 볼까요? K성분은 XYZ를 X로 미분해서 YZ, 여기 있죠. YZ, K성분 있고 또 X제곱 Y를 Y로 편미분해서
x제곱이죠. x제곱 K는 마이너스. 자, 어떻습니까? 0입니까? 예, 0이 아니죠? 그러면은 F는 보존적인 벡터장이 아니고 또 이때 F의 포텐셜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궁금해할 텐데 이것은 또 뒤에서 포텐셜 함수가 존재할 때 그런 벡터장에 대해서는 선적분에서 어떤 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위에서 보았던 사실, 예, 스몰 f가 연속인 이계 편도함수를 가지면은 그때 그레디언트 f의 컬이 0이 되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그레디언트 f라는 거는 벡터로 표현되는데 I 성분은 f sub x, j 성분은 f sub y, k 성분은 f sub g가 되죠. 여기 있는 그레디언트 f에 대해서 컬을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위에서 본 것처럼 행렬식을 이용해서 써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행에는 I, J, K를 각각 써주고 두 번째 행에는 여기 있는 대의 성분인 X축 방향으로의 편도함수 편미분, Y축 방향으로의 편미분, 그리고 Z축 방향으로의 편미분 써주고 세 번째 행에는 그레디언트 F, 다시 말해서 F sub X, F sub Y, F sub Z를 써주겠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은 I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F sub G를 Y로 편미분한 것에서 F sub Y를 Z로 또 편미분하라는 뜻이죠. 그것이 여기 첫 번째 성분으로 써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게 편도함수인데 혼합편도함수죠. 말하자면 Z로 편미분한 것을 Y로 미분하고 거기서 Y로 편미분한 것을 또 Z로 편미분해서 빼주시오 하면은 결국 혼합편도함수에서 연속인 이계 편도함수를 가지면 내 편미분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예. Y를 먼저 Y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Z로 미분하나 혹은 순서를 바꾸어서 Z로 먼저 미분하고 Y로 미분하나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성분 0이 됩니다. 또 제2성분도 보면 F를 Z로 먼저 미분한 다음에 X로 또 미분하고 거기서 X로 미분한 것을 Z로 한 번 더 미분해 주니까 이번에도 이계 편도함수에서 연속인 이계 편도함수를 가지면 평미분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제2성분도 0이고 마찬가지로 K성분도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증명했나요? 그레디언트 장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에 대해서는 컬을 적용하면 그 값이 0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컬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제를 잠깐 볼까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벡터장인데 마이너스 y, x라는 벡터장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예,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 아니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에 컬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뭔가 회전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위에서 본 것처럼 컬을 구해보면 위에서 우리가 여기 있죠? 예제 1번에서 벡터장이 성분이 마이너스 오메가 y, 오메가 x일 때 컬을 구하니까 이 오메가 k로 이런 반지름 A인 원운동에서는 컬은 이 오메가 k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 대해서는 그림에서 벡터장을 보는 것처럼 컬을 구하면 0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제 3번은 어떻게 될까요? 예제 3번은 벡터장이 y, 0으로
yi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벡터장을 그려보면은 yi니까 y값이 1인 데서는 y값이 1인 곳에서는 i 벡터가, y값이 2인 데서는 2i가, y값이 5일 때는 5y가. 네. 그래서 이 x축 위쪽에서는 벡터장의 흐름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죠. 그리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화살표의 크기가 커지겠죠. 또 x축 아래에서는 어떻습니까?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y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i가, y값이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i가, 그러니까 x값에 관계없이 평행한 벡터장인데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화살표의 크기가 커지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컬은 어떻게 됩니까? 자, 한번 구해보세요. 컬은 예, 첫 번째 행에는 i, j, k를 써주고 두 번째 행에는 f sub x 또 f sub y. 여러분도 노트에 구해보세요. f sub g 그리고 y. 두 번째 성분 j 성분 없으니까 0, k 성분도 없죠. 0. 자, 이것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I 성분 0이고 0이죠. J 성분 0이고 그런데 K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0을 X로 편미분하면 0이고 Y를 Y로 편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되겠어요. 이것은 회전축의 방향이 마이너스 K, 그러니까 음의 Z축이니까 운동 방향은 시계의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 어떤 거예요? 그렇죠. 시계 방향의 운동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쉽게 알기 위해서 이게 이상하다고요? 여기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평행한 벡터장이 있는데 왜 회전이 발생하냐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 작은 투명하지 않아도 돼요. 나무 막대를 하나 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는 나무 막대를 하나, 나뭇가지를 하나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위쪽을 미는 힘과 아래쪽을 미는 힘은 어떻습니까? 위쪽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아래쪽에서는 왼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나뭇가지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중요한 사실은 컬의 의미는 이런 거시적인 글로벌한 회전, 위에서 본 것처럼 이런 글로벌한 회전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로컬하게 한 점에서 과연 작은 한 점을 중심으로 한 작은 소용돌이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걸 특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네요. 자, 여기 볼까요? The curl of a vector field. 어떤 벡터장의 컬은 measures, 측정한다. The tendency of a vector field. 벡터장에 to rotate about a point. 어떤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그런 경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이다. 글로벌한 것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빨강색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회전이 발생할 것인가를 보면 여기 지금 내가 찍은 이 점에서는 어떻습니까? 회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죠? 여러분 이런 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여기 있는 Math Insight
예,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네,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3차원 벡터장인데 여기에 작은 탁구공을 놓았을 때 이것이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을 보이죠? 예, 이런 것을 측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거시적으로는 거시적으로는 회전이 있지만 로컬하게 국소적으로는 회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여기 The Subtleties of a Curl 해서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죠. 이런 거를 이용해서 예,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거시적으로 왼쪽에 있는 벡터장을 보면 거시적으로 지금 회전하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 벡터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탁구공의 단면인데 돌고 있나요? 돌고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컬이 0입니다. 특이하죠? 또 다른 벡터장 한번 볼까요? 예. 자, 이런 벡터장은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 거시적인 회전은 없죠. 그런데 한 점에서 거시적인 회전도 있고 예, 국소적인 회전도 있네요. 반시계 방향의 회전이죠. 다음 거 볼까요? 예, 이 경우는 거시적으로 글로벌하게는 회전을 하는데 예, 로컬하게 회전을 안 하는 경우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죠. 이거는 움직이질 않네요. 예, 여러 가지 벡터장의 경우에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시적인 회전은 반시계 방향이죠. 벡터장의 지금 화살표 방향을 보면 반시계 방향인데 로컬하게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늘 여러분 선배들에게 질문하던 것이 그러면은 이 컬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면은 항상 예, 명석한 대답들을 하곤 했는데 여러분 컬하고 이 거시적인 것하고 그 차이를 말할 수 있겠어요? 예, 바로 컬은 공전이 아니라 일종의 자전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런 생각했어요? 공전이 아닌 자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 공전의 방향과 자전의 방향이 예,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겠죠? 예, 여러분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들 많이 풀어보고 또 질문도 하고 댓글도 올려주세요. 대답해 주겠습니다. 자, 오늘은 컬을 보았어요. 그리고 컬은 바로 여기 다시 요약하면은 어떤 한 점 근처에서 회전하려는 경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컬이 0일 때 우리는 그 벡터장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보존적인 벡터장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 컬이 0일 때는 예, 보존적이고 보존적이라는 것은 그 벡터장에 대해서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했죠. 이런 성질들은 예, 뒤에서 벡터 해석학에서 여러 가지 선적분이나 이런 데서 또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아직까지는 벡터 해석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